연인이 연락 두절되면 처음에는 걱정스럽다가도 뭔가 분명 살아가고 있는 흔적이 있는데 연인 관계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인 걸 알게 될 거고 마지막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잠수 이별이라는 행동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마무리도 없이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알아보는 건 앞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복수심이라고 생각해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은 을과 같은 입장을 느끼고 자신이 했었던 감정만큼 받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되새겨서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은 이미 헤어진 연인에게 어떻게든 후회를 안겨주고 싶고 상처를 주고 싶은데 막상 헤어짐을 통보하고 마지막 감정을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죠. 또는 이 관계가 너무 느슨해졌다고 느껴서 연인에게 긴장감을 주고 붙잡아주기를 바라서 연락을 피해버렸었던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경우 다시 만남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당사자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상대방은 이건 밀당이었다, 그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손절쳐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두 번째는 섭섭함과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연인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않거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심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수차례 겪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앙금으로 인해서 당사자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행동을 했고 자신의 이 행동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는 중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소통의 부족이 문제인데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로 풀거나 어떤 규칙을 부각시켜서 미연에 하나씩 감정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이롭습니다. 실제 상대방과 당사자 둘 다 문제가 된 경우라고 보거든요. 서로 양보하고 잘 만나갈 방법이 있는 케이스라서 당사자가 손절만 안 쳤다면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회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예요. 지금 연인관계로 만남 중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은 경우라는 거죠. 사실상 헤어짐을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이별을 하고 난 후 후회를 하거나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은 거죠. 확실히 결단 내리기 어려워서 회피하기로 마음먹은 경우인데 이 상태까지 왔다면 재회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성격이나 가치관, 외모 등 여러 가지를 평가했을 때 흠결이 눈에 많이 띄었고 자신의 주변에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아주 몹시 해로운 케이스죠. 회피하기로 마음먹은 상대에게는 차라리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마음을 먹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건 재회가 불가능한 케이스라서 빠르게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 두 번째 케이스조차도 사실상 연락을 재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삶을 살고 있어야 상대방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방어 기제는 자꾸 일시적인 잠수 상태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부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방어 기제를 발동해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내 자신을 아끼면서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살다가 연락이 온다면 이제부터 잠수 이별을 택했던 사람의 처분과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더욱 많은 연애 심리가 궁금하다면 이어보기를 클릭해주세요.